자, 에이스 침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지금 시장에 등장하는 종목이 아닌데, 에이스 침대는 코스닥 초창기부터 있던 오리지널 멤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도 TV 광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침대는 과학이다. 바로 그 문구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에이스 침대입니다. 이게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자산주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가지 나옵니다만, 이 종목의 특성상 웬만해서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 에이스 침대의 경우는 자, 경쟁사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도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대 회장이 회사를, 침대 회사를 2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한테는 에이스 침대를 줬고,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시몬스 침대를 줬죠. 그래서 아들 둘이 둘 다 침대 회사라고 했는데, 지금 에이스 침대는 동생인 시몬스 침대의 실적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 쭉 밀려 떨어져 왔고요. 그래도 기존에 지금 워낙에 이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간히 자산주가 부각이 된다든가, 혹은 배당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데요. 이게 배당 수익률 꽤 높죠? 금융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최근에 3년 연속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은 그냥 주는 만큼 계속 줘요. 1,300원, 1,300원, 1,400원, 1,450원 주가 수준하고 관계없이 고정된 배당을 줘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 배당 수익률이 돋보이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 최근에 이제 자사주 이슈도 있고, 그래서 배당 이슈도 있고, 저 PBR 이슈, 거기 다 들어가는 회사, 저희 회사. 그래서 좀 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익 계속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 오늘 이 회사가 특징주에 올라오는 이슈는 이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찍어서 얘기를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 그래, 에이스 침대도 오를 때가 되었지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자, 어저께 산돌에서처럼요, 자, 무증 자체가 강세 주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해석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요 케이스에도 이 착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에이스 침대가 이게 보시다시피 전혀 이렇게 특징주 같은데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특징주에 잡혔는데, 이 에이스 침대의 안성호 대표가 그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이겁니다. 5,000주씩 81만 5,000주씩 증여를 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친다라고 하면 두 아들 합쳐가지고 534억 정도 된다. 그래서 경영진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를 짓고 저점 매수로 인식하기도 한다. 어저께 나왔던 산들하고 똑같은 형태의 기사죠. 산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재무구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 어제 산들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주가 띄우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쓰신 기사죠. 어제 산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재무구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무상증자는. 저기 SL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무상증자 나왔잖아요. 무상증자 나왔는데 이것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재무구조하고, 이게 재무구조가 탄탄해? 실적이 좋아? 오늘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죠. 무상증자는요, 애초에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케이스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단 이렇게 멀리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자,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이유하고 이거하고 이유를 착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전 반대 해석을 내게 되는 경우니까,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만한 이슈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내내 이렇게 완전 버림받은 전형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도 앞에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보면 6,000주, 3,000주 거래된 날도 있고요. 2만원짜리가 3,000주면 얼마입니까? 거래대금이 1억도 안되죠.
거래대금 1억도 안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인 적도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도 있고 그리고 자사주도 있어요. 이 회사 자사주 4.8%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사주 소각 법안 발의가 되면서 인포바인 같은 종목이 지금 11% 급등하고 있죠. 그 요런 쪽에서라 같이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저평가주기도 하고요. 실적이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있어서 지금 PR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잡아서 올라간다라고 말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쪽에 뭐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뭐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거 앞서서 이 회사의 경우에 이미 2번에 걸쳐서 벌써 증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흔한 절세 전략이다 이거죠. 2023년도에 증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증여를 했고 그리고 올해도 증여를 하고 올 1월달에 증여를 하고 지금도 증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라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같은 경우에도 그 이유에는 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받은 아들들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흔히들 증여를 하고 그리고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질 못합니다. 빤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주고 그렇고 각자 아들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든지 집을 담보로 대표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아들도 돈을 마련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나게 되죠. 그래서 지분을 이제 계속 늘려주게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분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배당 금액이 많아지게 되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과 다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이 예를 들면 저점이라고 보냐라고 하면요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줬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증여 취소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취소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줬다가 이렇게 12월 달에 줬다가 주가가 또 떨어져 취소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떨어져 그럼 다시 줬다가요 이러고 또 취소시켰다가 또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수준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되기 시작할 때 줬다가 주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또 줬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저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안성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8년생이니까 지금 60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 되고요. 30살이 안 된 애하고 30 조금 넘은 애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미리미리 이렇게 쪼개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게 되면 넥슨처럼 회사가 아예 이 가족 쭉 승계되는 회사잖아요. 회사 자체를 법인세 상속세 내야 되느라고 회사 자체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그렇죠? 잘 아시는 그래가지고 왜 막 상속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지난 정권에서 난리 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플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눠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 또 합산해서 계산하겠는데 어차피 그건 뭐 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건 뭐 증여세 공제 같은 거 다 합쳐봐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80%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어요. 70%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안성호 회장이 저 넥슨의 김택신이처럼 뭐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100세까지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한 3, 4년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일찍부터 나눠주는데 사실 조금 늦은 셈이기도 하죠. 이게 조금 늦은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래서 특히 뭐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영 승계도 들어가고 지분도 넘겨줘야 되고
근데 예전에는 편법이 가능했습니다만, 이게 편법 같은 거 삼성에서 이제 하도 요란하게 써먹어버린 바람에 요즘엔 그런 편법 썼다가는 당국한테 그냥 찍혀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전공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줬었고 작년에도 줬었고 이렇게 되죠. 그 올라 들어왔다가 이번에도 다시 밀려 떨어진다면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분까지 적어도 10%대까지는 맞춰줘야 그 다음서부터는 얘들이 배당금 받아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주가하고는 관계없어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기에, 지 생각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2023년도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줬던 것이 2023년도에 나갔고 2024년 한 1년여 만이라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쯤에 줬네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줬고 지금 증여가 나갔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략 뭐 35,000원 이하쯤이라 그러면 이제 저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주겠다는 얘기죠. 그 이제 실적인 문제가, 실적이 이제 이 기업이 작년에 이제 3년 4년 만에 실적이 돌아섰거든요. 요런 쯤에서라 그러면 뭐 요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아직 실적에 대비해서 싸니까,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몰려들고 샀으니까 요런 때선 계속해서 지금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많잖아요. 69%입니다.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저 지분 일어나지고 줄 때마다 그때마다 저평가 그렇게 판단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일단 좀 당겨 먹기도 하고. 그 다른 거는 뭘 하지를 않고 그 의도적으로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외에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좀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또 배당, 그나마 배당 준다는 것도 다른 용도이고 뭐 M&A를 하는 경우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난 딱 요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 매매업 요런 건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96년도 코스닥 상장 시장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온 회사.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산돌에서 한 것처럼 현재 재료가 조가 올라가야 될 이 요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올라가는 이유를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저께 태광산업이라든가 그 앞에 부국증권, 신영증권, 흥국화재 이 모든 케이스하고 동일합니다. 요런 건요, 요렇게 시세가 반짝이면서 주가가 올라들고 거래량 늘어날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저 최고가 당시에 볼까요? 거래량이 68만 주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쪽에 가면 5,000주를 까져버리죠. 68만 주.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요. 저게 지금 한 달 이게 주봉이니까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주봉으로 68만 주고 나왔으니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꺾어지자마자 그냥 곧바로 이 세력들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곧바로 그냥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5,000구 보이시죠? 이렇게 세력 들어가서 확 잡아먹고 이 세력이 이렇게 해먹고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지금 잡아당긴 지 딱 일주일 지나가니까 거래량이 6,000주 이렇게 5,000주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쪽에 이런 형태의 종목들, 거래량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이 2,600개가 있는데 왜 거래가 이렇게 없는 종목, 이슈도 없고 거래도 없고 이런 거 왜 하냐 이겁니다. 결국 세력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센 종목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저평가 종목도 얘가 PER 뭐 4배라서 저평가 싼 종목 얘뿐입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지금 몇 개가 나갔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게 특징주라 가지고 반짝한다 그래가지고 이런데 초짜들은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래량 항상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거래량 수준 봐가지고 거래량이 없던 종목들은 내가 이거 물리면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면 못 나와. 못 나와요. 개인 투자자들 다.
그 얘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는 수준이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주가도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 거래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느냐를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 아무도 없죠. 거래가 안 움직이니까요. 안 하거든요. 이거 거래. 뭐 거래가 있어야지 하지. 그럼 세력 빠져나가면 땡 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뉴스도 안 나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징주하고 떠오르고 주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레기들이 무슨 짓 합니까? 뭐 숱하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레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호재 보도 후에 증권사들 되지도 않는 소리들 해야 되고요. 레이저 업태경 뭐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이걸 레포트라고 정규 증권사 레포트의 제목이에요. 이거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정식으로 나와 있는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실링코트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믿어지지가 않죠. 크래프톤 공모가 회복 요원, 이 레이저 옵텍 이게요, 이 회사가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회사랍니다. 이게 믿을 수 없죠. 이게 정식의 증권사 레포트야. 이건 그냥 해쳐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말려 들어가면 시장 아무리 좋아져, 이라서 이런데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잡혀버리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거 치고 들어가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뭣도 모르는 개인들 잡혀 들어가게 되면 이거 꼼짝 말아줘.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정작 주가가 연락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그 좋은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야, 완전 망하는 거죠.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같은 그런 개소리에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무거나 사도 그냥 50%는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에 LG유풀 같은 종목들 통신주가 50% 올라오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거 물려들어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 종목 아닌 종목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오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으시면, 자, 실전 투자 최고의 실전 전문가들 각종 수상대회에서 입상하고 했던 실전의 달인, 이러신 분들이 봤어? 간단하게 수익 내주는 이런 실전의 달인들이 이런 거 위치 딱 보고 있다가 YG 플러스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딱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불핑 같은 애들이 신곡 언제 발매한다 라는 거 이거 뻔히 다 나오거든요. 신곡 발매 딱 나오는데 그래서 딱 여기 기간 되게 딱 맞춰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곡 발매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냥 뭐 딱 붙어가지고 똑 하고 이렇게 해먹는 거죠. 요런 거 잘라먹는 거 귀신같이 하는 분들이 여기 오르고에 쫙 계시다 이게. 그리고 더구나 그것도 무료로 이걸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저렇게 잘라먹는 것도 가고 이렇게 묻어놓고 50%, 70%, 90% 더블, 이거 최근 3개월 만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쭉 있죠. 이제 오늘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해가지고 또 한 40% 이익 나고, 태웅 어제까지 40% 이익 나고, 뭐 줄줄이 지금 밑으로도 쫙 깔려 있습니다. 원전주 팔아가지고 산 종목들 줄줄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 뭐 당연히 돈 벌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올해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